18회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중개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 상태가 조금 메롱이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억, 광업재단은 되는 거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의제부동산 중에서 중개대상으로 되는 거. 니은, 미채굴의 광물은 국유,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땅속에 있는 석탄, 구리, 그런 거는 국유, 국가 거니까 안 되는 거다. 디귿, 법정지상권이 양도는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법정지상권은 성립인지 아니면 이전, 양도인지 나눠봐야 돼. 양도는 이전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된다고요. 중개할 수 있는 거고, 법정지상권 성립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법정지상권은 성립은 안 되고 이전, 양도는 중개할 수 있는 거고요. 디귿은 되는 거. 리을, 무주의 부동산은 주인이 없는 부동산. 한자가 주인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무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국유.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국유. 그래서 안 된다. 한자를 이렇게 써준단 말이에요. 한자를 안 써주면은 이거 전라북도 무주라고 빡빡 우길 수도 있잖아. 이거는 주인이 없는 거 국유. 안 된다. 선박은 법정 중개대상물 5가지에 속하지 않으니까 안 되죠.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렇게 5가지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안 되는 거다. 중개대상물 5가지에 속하지 않으니까. 비읍, 부묘기지권도 안 되는 거죠. 거래가 안 되니까. 부묘나 부묘기지권은 거래가 안 된다. 귀신 나온단 말이야 이런 거. 안 된다. 시옷, 감유된 부동산 되는 거죠. 감유가 됐어도 누구 건데? 내 거. 사유, 내 거니까 되는 거. 감유, 가처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유 사유가 중요한데 사유, 내 거니까 되는 거다. 이응, 상속된 토지. 상속은 안 되는데 이거 낚이면 안 되죠. 상속된 토지니까 누구 거? 내 거. 사유, 내 거니까 되는 거죠. 낚이면 안 된다. 상속은 안 되지만 상속된 토지는 사유, 내 거니까 되는 거고. 대토권은 토지가 아니죠.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 토지가 아니니까 중개대상물 5가지 속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토지가 아니잖아요.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지. 치읓, 질권은 A지지 안 되는 거. 질권, 점유권, A지지 중개하면 안 된다고. 질권, 점유권, A지지. 질권에서 지읒, 점유권에서 지읒. A지지. 중개하려고 하면 A지지 그렇게 해야지. 키역, 토지 일부의 임대차. 일부를 빌리는 거니까 요거는 되는 거죠. 그래서 5개. 답은 3번. 토지에서 일부 문제를 정리해 볼게요. 분필하지 않은 1필지 토지 일부는 이렇게가 이제 한 개의 필지인데 일부 분필을 안 한 거예요. 분필을 해서 따로 등기를 했으면 당연히 되는 거고 분필을 안 한 거 이렇게 한 개의 필지에서 일부 땅 조금 앞마당 일부 요거는 나눠봐야 돼요. 소유권, 저당권, 사고 파는 거, 담보로 맡기는 거 이렇게는 안 돼요. 이렇게는 거래가 안 돼요. 등기가 안 되니까. 근데 뭐는 되냐면 빌리는 거는 돼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빌리는 거는 된다. 땅 위를 빌리고 땅의 역할을 빌리고 전세로 빌리고 월세로 빌리는 거 이렇게 빌리는 거는 된다. 사고 파는 거, 담보로 맡기는 거, 소유권, 저당권 이렇게는 안 되는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쏨빠! 21회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중개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은 중개대상물이다. 틀렸죠. 이걸 우리가 권리금 이렇게 부르고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래서 개공은 권리금 계약서 작성할 수 없다. 개공이 권리금 계약서 작성하면 행정사법 위반.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2번 명의방법 갖춘 수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틀렸죠. 그냥 수목은 부동산은 맞는데 독립성이 없어서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고 명의인 방법을 갖추면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부동산이면서 독립성이 생겨요. 이 명의인 방법 때문에.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고
그냥 수목인지 명의인방법을 갖춘 수목인지 잘 보셔야 돼요. 2번은 명의인방법 갖춘 수목이니까 중개대상물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2번 틀렸고 3번 점유는 중개대상이 아니다. 맞죠. 답은 3번. 에이 지지 했던 거. 질권의 지읒, 점유권의 지읒. 에이 지지. 중개하려고 하면 에이 지지. 중개가 안 되니까. 그래서 답은 3번. 4번.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를 신청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틀렸죠. 분양 예정자가 키워드. 분양 예정자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하죠. 동호수가 특정됐다 그러면 되는 거고 동호수가 특정 안 됐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동호수가 특정 안 됐다 이렇게 나오면 너무 쉬우니까 분양 예정자 이렇게 나온다고요. 분양 예정자가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니까 안 되는 거다. 4번 틀렸고 5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담보 채권 중개대상물이 된다. 자, 피담보 채권이 금전채권이에요. 금전채권은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 금전, 돈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권리금도 돈이니까 중개대상물이 안 되는 거고요. 금전채권, 돈이잖아요. 금전소비대차, 돈이잖아. 금전, 돈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거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 옳은 거 찾는 거 답은 3번. 질권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개대상 권리가 아니다. 시계, 반지, 목걸이, 팔찌 그런 걸 대상으로 하는 권리니까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니고요. 그럼 점유권은 중개할 수 있는 건가? 갑이 건물을 팔아요. 매도인, 병이 매수인, 건물 매매계약책이라면 이 건물을 중개대상 물,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죠. 매매니까 소유권이 중개대상 권리, 매매가 중개대상 행위. 그러면 건물 매매계약을 중개했으면 소유권을 중개한 거란 말이에요. 이 소유권이 중개대상 권리. 점유권은 매수인인 병이 들어가면 그냥 생겨요. 안 들어가면 안 생기는 거고.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하면 생기는 권리. 병이 들어가면 생긴다. 개공은 소유권을 중개해 준 거지 점유권은 매수인이 들어가서 그냥 생기는 거다. 그래서 점유권은 중개대상 권리가 아니다. 뭐 그냥 복잡하니까 질권, 점유권, 지읒, 에이 지지 그렇게 하면 되죠.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20회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특정 동호수를 정해서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되는 거죠? 뭐가 키워드? 특정 동호수. 동호수가 특정되면 되는 거다.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분양 예정자는요? 그거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 그래서 안 되는 거였고 지금 동호수가 특정됐다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되는 거고요. 니은 영업용 건물이 비품, 영업상 노하우는 우리가 권리금 이렇게 부르고 이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의사항 영업용 건물 이렇게 나오면 이건 되는 거죠. 건물이잖아요.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 돼요. 영업용 건물이 비품 이런 거는 권리금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영업용 건물, 건물이잖아요. 되는 거고. 디귿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를 조립되어 쉽게 분리철거가 가능하고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세차장 구조물은 안 되는 거죠. 건축물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주벽이 없어서. 그리고 정착물도 아니죠. 볼트 조립 방식. 뭐냐면 영업시설이에요. 영업시설 그 자체로는 중개대상물이 안 되는 거다.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 다음 리을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 여기 이제 택지가 토지죠. 지위가 권리예요.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대토권. 대토권은 안 되는 거죠. 토지가 아니니까. 토지면은 국유 사유 판단하면 되는데 대토권은 토지가 아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 5가지에 속하지 않으니까 그냥 안 되는 거다. 우리 해당하지 않는 것 찾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5번. 세차장 구조물 판례 셀프 세차장이었고
자, 요 세차장 구조물이 중개대상물인가 문제가 돼서 대법원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건축물인지 검토를 해봤어요.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법이 아니라 민법.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은 기둥, 지붕, 주벽 세 가지가 모두 다 있어야 돼요. 요 구조물은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데 주벽이 없어요. 차가 들어가서 세차하고 나오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건축물이 아니다. 기둥, 지붕, 주벽 세 가지가 모두 다 있어야 되는데 주벽이 없으니까. 그리고 토지에 붙어 있으니까 정착물인지 또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요 기둥 부분을 확대해서 봤더니 모서리가 볼트로 조여져 있어요. 정착물은 토지에 꽉 붙어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이 볼트를 풀면 구조물이 쉽게 해체가 되니까 정착물도 아니다. 그럼 이건 뭔데? 영업시설이에요. 이런 게 있어야 세차장 영업을 하잖아요. 영업시설 그 자체로는 안 된다. 건축물이 아닌 이유는 주벽이 없으니까, 정착물이 아닌 이유는 볼트를 풀면 구조물이 쉽게 해체가 되니까. 영업시설이다. 영업시설 그 자체로는 안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19회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한다. 맞죠? 자격증 교부는 무조건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시험 시행했어도 시도지사가 교부하고 예외가 없다. 무조건은 예외가 없다. 그 말이니까 무조건 시도지사가 교부하고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요 4명 줄여서 우리가 시도지사 이렇게 불러요. 중개사법에서는 특별자치시장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요 4명 줄여서 시도지사. 2번 온천수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물은 중개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천, 호수, 바다, 온천수, 지하수 이런 거 안 된다. 물은 안 된다. 물 있는 거 찍으면 물 먹는다 시험에서. 뜨끈뜨끈하긴 하겠네 온천수. 그래서 안 된다. 2번 맞고 3번 중개대상물 중 건축물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맞죠. 건물에서는 특정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건물에서는.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동호수가 특정돼도 특정된 거니까 되는 거다. 현존하는 건축물 다 지어진 거 당연히 되고 안 지어졌어도 특정만 되면 되고 건축물에서는 아파트에서는 동호수만 특정돼도 되고 3번도 맞고요. 4번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맞죠? 토지니까 누구 거? 내 거. 토지 건물은 국유 사유 판단해서 사유 내 거면 된다. 좀 토지잖아요. 토지. 사유 내 거니까 되는 거. 4번 맞고 5번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개공이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해서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나 요걸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관적인 의사를 갖고 판단한다. 틀렸죠. 중개행위 판단 기준은 객관적 판단,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 객관적 판단. 5번 틀렸고 답은 5번. 중개사법에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게 있죠. 판단 기준. 중개사법에서 무엇인가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은 객관적 판단. 중개를 업으로 했는지 객관적 판단. 중개행위, 객관적 판단. 업무상 행위, 객관적 판단. 매매를 업으로 했는지 객관적 판단.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 객관적 판단. 왜? 객관식 시험이니까. 우리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객관적 판단해야지.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24회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개공은 다른 개공인 법인이 임원이 될 수 있다. 틀렸죠. 이중소속 이렇게 부르고 이거 안 되는 거죠. 개공이 딴 데 취업하는 거 이중소속. 개공이 다시 등록하면 이중등록.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양다리 걸치는 거. 두 군데 걸쳐 있는 거.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 1번 틀렸고. 2번 개공은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여러 개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것도 틀렸죠.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 한 개만 둘 수 있다. 관할구역 안에 한 개만. 안에 한 개, 한 명. 안에는 한 명이다. 안에는 한 명이잖아. 관할구역 안에 한 개만 둘 수 있다.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인 계공도 관할구역 안에 주된 사무소 한 개만 둘 수 있는 거예요. 2번도 틀렸고 3번 공인중개사는 국장이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해서 그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국장이 미쳤어? 이런 걸 허가해 주게? 불법인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자격증 양도되어 절대로 안 된다. 국장 허가 받아서 X. 등록관청 허가 받아서 X. 아니면 가족끼리 양도할 수 있다. X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3번도 틀렸고요. 4번 건축이 완료되어 현실 제공이 가능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맞죠? 답은 4번. 건축이 완료되면 현존하는 건축물이에요. 되는 거다. 건축이 완료가 됐잖아요. 이때는 뭐 분양권, 입주권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건축이 완료가 되면 현존하는 건축물 되는 거다. 건축이 완료가 안 됐을 때 동호수 특정을 따지는 거죠. 일단 4번이 맞고 5번 거래 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틀렸죠. 무등록 중개업자만 3년 3천 처벌되는 거고 알면서 중개 의뢰한 거래 당사자도 공동정범, 공범 같은 말이에요. 공범으로 처벌이 안 돼요. 무등록 중개업자만 3년 3천 처벌된다. 무등록 중개업자인 거 알면서 중개 의뢰해도 공범으로 처벌되는 거 아니다. 5번 틀렸고 답은 4번. 분양권과 입주권을 정리해 볼게요. 입주권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것도 있고 된 것도 있고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분양 예정자 같은 말인 거 알고 있어야 돼. 분양 예정자도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걸 의미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동호수가 특정이 된 건 되는 거죠. 동호수가 특정이 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된 거잖아. 구체화된 이거는 동호수가 특정된 거니까 되는 거고 분양 예정자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니까 안 되는 거고 구체화된 건 동호수가 특정된 거니까 되는 거고 분양권은요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동호수가 특정된 거밖에 없어. 입주권은 종류가 두 가지지만 분양권은 종류가 한 가지. 동호수가 특정된 거. 동호수가 특정된 거니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은 건축이 완료가 안 됐을 때 그런 거예요. 이미 건축이 완료가 되면요 그냥 되는 거죠. 현존하는 건축물. 분양계약이 체결이 안 됐대. 상관없다고. 미분양 상태로 다 지은 거예요. 이미 건축이 완료가 됐잖아. 되는 거다. 현존하는 건축물이니까. 아까 건축이 완료된 현실 제공 가능한 입주권 되는 거라고요. 건축이 완료가 된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쏨빠! 25회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거래 당사자 사이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틀렸죠. 교환계약을 알선하는 게 중개죠. 교환계약 체결하는 게 중개가 아니라 중개는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거. 그래서 1번 틀렸고 답은 1번. 2번 계공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맞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줄여서 우리가 등록 이렇게 부르는 거고 계공은 등록한 자 이렇게만 나와야 돼요. 그냥 등록한 자 이렇게만. 자격 취득하고 등록한 자 그것도 틀린 거고 그냥 등록한 자 2번 맞고 3번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는 직원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격증이 없으니까 보조 업무만 할 수 있죠.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맞는 거고요. 그 보조 업무가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요거는 보조 업무. 소공은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니까 중개 업무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는 직원이니까 보조 업무만 할 수 있고 3번도 맞고 4번 소공에는 계공인 법인이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가 포함된다. 맞죠? 자격증 있는 임원 또는 사원은 소공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사급인 소공,
소공 종류가 두 가지. 이사급인 소공, 고용인인 소공. 자격증 있는 임원 또는 사원, 소공에 포함돼서 이사급인 소공이에요. 4번 맞고. 5번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맞죠? 공인중개사 자격, 줄여서 우리가 자격 부르죠.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득한 자, 아까 개공은 등록한 자. 용어의 정의는 그렇게만 딱 외우셔야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 개공 등록한 자. 5번 맞고 답은 틀린 거 찾는 거 1번이었고요. 중개행위는 중개랑 99%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매매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게 중개죠. 중개행위도 똑같아요. 중개행위, 중개는 99% 같은 말이니까. 예를 들어서 교환하는 것이 중개다. X. 매매, 교환, 임대차 알선하는 게 중개고 중개행위예요. 근데 이제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에서는 중개행위가 중개보다 넓다. 1%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에서 나와요.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할 때는 중개행위가 중개보다 넓다. 그거 아니면은 중개행위와 중개는 같은 말인 거고. 그리고 성격도 같겠죠? 중개행위 성격이나 중개행위 성격이나 같은 말, 99%나 같은 말이니까 사실행위예요. 사실 그대로 조사 확인,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는 건데 사실행위는 의사표시가 없는 거, 중개행위는 의사표시가 없어요. 사실 그대로 조사 확인,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사실행위. 근데 이제 낚이면 안 되죠. 거래 계약, 중개 계약 이렇게 계약자가 들어가 있으면 계약은 법률행위예요. 계약이잖아. 그러니까 뭘 물어보나 잘 봐야 돼요. 중개행위 사실행위예요? 중개 사실행위예요? 같은 말이니까 중개 계약 법률행위예요. 계약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쏨빠! 18회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번 중개업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틀렸죠. 중개업은 외우고 있어야죠. 다른 사람을해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중개업은 필수로 외우셔야 돼. 돌리고 돌리고 다른 사람 보수를 중개를 업으로. 그러니까 잘해. 1번 틀렸고. 2번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로서. 벌써 틀렸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렇게 해야지.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는 직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로서. 틀린 거고. 3번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 계약 중개하고 보수를 받는 행위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틀렸죠. 우연히 1회 중개한 건 업으로 한 게 아니다. 업으로 한 게 아니니까 중개업이 아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거고.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맞죠? 답은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한 자. 일반인이죠? 일반인도 중개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일반인도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그러면 중개업이에요. 다만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는 거죠. 일반인이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된다. 4번 맞는 거예요.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5번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틀렸죠.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다. 시험 봐서 붙으면 자격 취득할 수 있는 거고요. 시험 못 보는 사람은 2명,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부정행위자 플러스 5년. 이 2명 빼고는 다 시험 볼 수 있다.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다. 외국인 시험 볼 수 있다. 전과자 시험 볼 수 있다.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거 답은 4번. 일반인도 중개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업으로. 그럼 중개업인 거고, 일반인이 중개업을 하게 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되는 거고요. 1번 일반인이 보수를 받지 않고 요구 약속만 했는데 걸린 거예요. 중개업을 한 건가요? 안 한 거죠. 요구 약속은 중개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 안 되는 거고 중개업을 한 게 아니니까. 2번 일반인이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했어요. 중개업을 한 건가요? 안 한 거죠. 업으로 한 게 아니니까 중개업이 아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 안 된다. 일반인이 중개업을 했을 때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된다고요. 3번은 일반인이 컨설팅에 부수해서 중개업을 했어요. 중개업을 했다고 써있네? 컨설팅에 부수해서 부업으로 중개업을 했던 거예요. 부업으로 중개업했잖아요.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된다. 일반인이 중개업을 했으니까. 컨설팅에 부수해서 했어도 중개업을 한 거다.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된다. 결론, 일반인도 중개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다만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쏨빠! 19회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맞죠?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는 직원이니까 기억 맞고, 니은 중개의뢰인과 개공이 체결한 중개계약은 사실의 행위이다. 이건 아끼면 안 되죠. 틀렸어요. 중개계약은 법률의 행위예요. 계약이잖아. 중개행위가 사실의 행위고, 지금 중개계약을 물어봤잖아요. 중개계약은 법률의 행위, 계약은 법률의 행위다. 니은 X, 낚이면 안 되고, 디귿,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안 되는 거죠. 무상의 중개업은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헛소리라고, 허언증이라고. 무상의 중개는 돼도 중개업은 보수가 요건이어서 무상의 중개업, 무상의 중개업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 리을, 개공은 다른 개공인 법인이 임원은 될 수 없으나 사원은 될 수 있다. 틀렸죠. 임원 이사급, 사원도 이사급, 개공이 다른 법인이 이사급이 될 수 없다 그렇게 해줘. 된다 그러면 이중소속 두 군데 걸치게 되니까 리을도 틀린 거고요. 미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죠.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대표 이런 명칭을 사용해서 중개행위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맞죠. 부동산 뉴스대표는 유사 명칭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부동산 뉴스대표 이런 거 사용하면 아닌 두 글자니까 1년 1천. 그래서 미음은 맞는 거고 옳은 거 찾는 거 기억, 미음. 답은 2번. 유사명칭 사용 금지.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 사용하면 자격 취소는 아니죠. 왜냐면 자격증이 없으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잖아요. 근데 이제 아닌 두 글자니까 1년 1천 이런 제재를 받게 되고, 어떤 게 유사명칭이냐면 공인중개사. 이거 유사명칭 맞아. 근데 이런 건 시험에 나오긴 그렇죠. 이제 판례가 부동산 뉴스대표. 아까 지문에 있었죠? 부동산 뉴스대표 명함에다가 이렇게 부동산 뉴스대표 이렇게 파고 다녔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같은 느낌이 난대요. 유사명칭. 그리고 커피숍인데 카페, 간판에 부동산 카페 이렇게 한 거예요. 미사리에서 차와 부동산, 차 마시면서 부동산 얘기하자. 그러면 이 간판을 보면 사장님은 공인중개사 같은데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유사명칭, 자격증 없는 사람은 부동산자가 들어가 있는 거 함부로 사용하면 유사명칭 사용돼서 1년 1천 처벌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쏨빠! 22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 을에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퍼펙트. 꼬투리 잡을 게 없다. 완벽하죠? 퍼펙트 그러면 조금 없어 보이잖아. 퍼펙트. 완벽하다. 뭐뭐라 함은 이거는 법조원 표현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 정리해보고 1번 맞고, 2번 타인 의뢰에 의해서 보수를 받고 금전수비대차 알선에 부수해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을 업으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맞죠? 금전수비대차에 부수해서 해도 중개업이 되는 거다. 저당권이 중개대상 권리가 되니까 저당권 설정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게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고요. 금전수비대차에 부수해도 상관없는 거고, 요건만 갖추면 중개업이 된단 말이에요. 컨설팅에 부수해서 해도 중개업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 을에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요건만 갖추면 중개업이 되는 거다. 주업으로 하건
부업으로 하건. 2번도 맞고. 3번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 적용받아야 한다. 맞죠? 무슨 말이냐면 변호사도 자격증 따야 한다 그 말이에요. 변호사가 등록 신청을 해본 거예요. 변호사가. 안 된다. 아니, 무슨 변호사가 벼슬이야? 왜 꽁으로 먹으려고 그래? 변호사도 자격증 따와라. 판례가 그렇게 한 거예요. 변호사도 등록 기준 적용된다. 3번 맞고요. 4번 다른 사람 의뢰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 중개를 업으라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맞죠. 오로지 이런 거에 낚이면 안 돼요. 토지 전문 중개업 그렇게 하면 되니까 토지만 취급하겠대요. 상관없다고. 상가만 하겠대. 상관없는 거예요. 분양권만 하겠대요. 상관없다. 지금 토지만 하겠다. 상관없는 거다. 토지 전문 중개업 그렇게 하면 되니까. 4번 맞고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거래 당사자들에게 단지 보수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한 데 그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된다. 일반인이죠. 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인이 중개업을 했나요? 중개업 안 했죠. 요구 약속은 중개업이 아니다. 중개업을 한 게 아니니까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일반인이 중개업 했을 때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는 거죠. 요구 약속은 중개업이 아니다. 중개업한 게 아니니까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래서 5번 틀렸고 답은 5번. 용어의 정의에서 뭐뭐라 함은 이렇게 나오면 법조원 표현 그대로 나와야 맞는 표현이에요. 자, 1번 보세요. 중개업이라 함은 개공이 다른 사람 의뢰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틀린 거죠. 뭐뭐라 함은 이거는 법조원 표현 그대로. 법조문에는 개공 이런 표현이 없어요. 이건 불필요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중개업은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이렇게만 나와야죠. 2번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틀렸어요. 뭐뭐라 함은 이거는 법조문 표현 그대로. 법조문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법조문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 알선하는 거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뭐뭐라 함은 이거는 법조문 표현 그대로 나와야 맞는 거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20회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업 및 중개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등록을 안 했으니까 개공은 아니고 일반인이 타인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을 업으로 했어요. 다른 사람 의뢰도 있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이 중개대상 권리니까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 업으로 하는 게 중개를 업으로 한 거. 그러면 중개업을 한 거죠. 일반인이 중개업한 거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된다. 맞는 거고요. 2번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의 부수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맞죠. 요건만 갖추면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업으로 요건만 갖추면 컨설팅의 부수에서 중개업인 거고요. 금전 소비대체의 부수에서도 중개업인 거고. 2번도 맞고. 3번 개공은 상법상 상인에 해당한다. 판례가 그랬어요. 따라서 개공이 행한 중개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한다. 맞죠. 개공이 상인이니까 상인이 하는 게 상행위, 개공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요? 중개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개행위는 뭐다? 상행위가 된다. 개공은 상인이니까 상인이 하는 행위가 상행위고 개공이 중개행위 했으니까 그 중개행위는 상행위가 된다. 3번도 맞고요. 4번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해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냐 하는 개공이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틀렸죠. 중개행위는 객관적 판단, 겉모습만 가지고 객관적 판단하는 거죠.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 4번 틀렸고 답은 4번. 5번 중개행위에는 개공이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 의뢰에서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맞죠? 거의 대부분
공동중개를 하다 보니까 일방만 의뢰를 받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 것도 다 중개행위가 돼야죠. 쌍방 의뢰가 있으면 당연히 되는 거고 일방만 의뢰가 있어도 되는 거고. 5번 맞고 정답은 4번. 중개사법에서 판단 기준은 객관적 판단이에요. 중개를 업으로 했는지 업으로 판단, 객관적 판단. 중개 행위는 객관적 판단. 업무상 행위, 고용인 업무상 행위, 그것도 객관적 판단. 매매를 업으로 했는지 업으로 판단, 객관적 판단.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 객관적 판단. 겉모습만 보고선 판단하는 거예요. 객관적 판단이니까. 왜 그렇다고요? 객관식 시험이니까. 우리 객관식 시험이잖아. 객관적 판단이 해줘. 주관식 시험 아니잖아.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 객관적 판단. 오늘은 여기까지. 쏨빠. 22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및 자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이 시험은 국장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 틀렸죠. 원칙이 시도지사, 예외가 국장. 누가 원칙인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시도지사가 원칙. 1번 틀렸고 2번 이 시험이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이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한 자에게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해야 한다. 틀렸죠. 100분의 60을 반환해야 한다.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취소하면 60% 반환. 그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반환. 그럼 질문. 접수 마감일 취소하면 몇 프로 반환? 접수 마감일 취소하면 전부 반환. 접수 마감일 취소는 기간 내 취소하는 거니까 전부 반환. 접수 마감일이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취소하면 60% 반환.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나? 요거는 맞아요. 1회 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심의위원회 사후 의결 거쳐서 해당 연도에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틀렸죠. 앞에는 맞는데 앞에는 뒤에가 틀려 있어요. 사전 의결 이렇게 해야지. 시험 그러면 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 줄여서 심의위원회. 시험 그러면 심의위원회, 사전 의결이다. 국장이 시험 시행할 때도 사전 의결, 시험 안 볼 때도 사전 의결. 시험 그러면 심의위원회. 사후 의결 틀린 거고. 4번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장이 된다. 틀렸죠.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국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질문. 부위원장은 누가 되는 거죠? 낚이면 안 되죠. 부위원장 없어요. 부위원장 없다. 그래서 부위원장이 없으니까 직무대행을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대행하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없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는 거고. 4번 틀렸고 5번 자격 취소되면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맞죠. 자격 취소 플러스 3년간 시험 못 보잖아요. 3년 지나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 시험 볼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시험 볼 수 없다. 기출문제가 쓰는 표현이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기출문제에서는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안 나와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그럼 시험 볼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시험 볼 수 없다. 시험 못 보는 사람은 2명.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부정행위자 플러스 5년. 요 2명 빼고는 다 시험 볼 수 있다. 그래서 5번 맞고 답은 5번. 응시결격 사유는 시험 못 보는 거고요. 등록결격 사유는 등록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고 등록결격 사유는 중개 보조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센 거예요. 넓게 이해하자. 등록결격 사유는 등록도 안 되고 중개 보조원도 못하고. 시험 못 보는 사람 2명 있죠?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부정행위자 플러스 5년. 자격 취소 플러스 3년은 응시결격 사유도 되고 등록결격 사유도 돼요. 그래서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3년간 중개보조원도 못한다. 등록결격 사유는 중개보조원도 못하게 하는 거니까 자격 취소되면 3년간 모든 걸 내려놓는다.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3년간 중개보조원도 못하고. 부정행위자 플러스 5년간 시험만 못 봐요. 등록결격 사유 아니니까 중개보조원을 할 수 있어요. 5년간
시험만 못 보는 거야. 자격증이 없으니까 5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중개보조원밖에 없는데 중개보조원은 할 수 있다. 등록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자격 취소 플러스 3년만 응시 결격, 등록 결격이 중복돼 있어서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3년간 중개보조원도 못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18회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틀렸죠? 둘 수 있다. 임의기관이에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지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 취소 처분은 사무소 소지지 관할 시도지사가 행한다. 이것도 틀렸죠. 자격 취소 처분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사무소 소지지 시도지사는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통보하는 거고, 통보를 받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를 하는 거고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반납 전부 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그렇게 해야 돼요. 2번 틀렸고 3번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상태가 완전 메롱, 조금 메롱 상태가 메롱이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틀렸죠. 시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시험 볼 수 없다. 같은 말이었잖아. 시험 볼 수 있다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3번도 틀렸고 시험 못 보는 사람은 2명.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부정행위자 플러스 5년. 이 2명 빼고는 다 시험 볼 수 있다. 상태가 미롱이어도 시험 볼 수 있다. 붙으면 이거 인간극장에 나오겠죠. 정상인은 여러분도 힘든데 상태가 메롱인 사람들이 시험 붙었는데. 어쨌거나 3번도 틀렸고요. 4번 미국 국적을 가진 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틀렸죠?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다. 붙으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붙으면 이것도 축하해 줘야죠. 한국 사람인 여러분도 힘든데 붙으면 축하해 줘야지. 4번 틀렸고 5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맞죠? 답은 5번.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부정행위자 플러스 5년. 그리고 부정행위자는 시험 무효로 하고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못 보는 거예요. 시점도 주의하셔야 돼요. 시험 시행일부터가 아니라 시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 이게 이제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못 보는 거. 그래서 5번 맞고 답은 5번. 심의위원회 정리해 볼게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니까 임의기관. 현재 두고 있기는 해요. 근데 필수가 아니라 임의기관.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으니까 위원을 국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에 있으니까 위원장이 위촉한다. X. 그러면 해촉은 누가 하는 건데? 역시 국장이 하는 거죠. 국장이 위촉을 했으니까 해촉도 국장이 하는 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당연히 되는 거예요. 제1차관 승진하면 위원장도 같이 되는 거고 부위원장은 없다. 부위원장이 없으니까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요.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 그리고 위원장 1명 포함해서 세븐일레븐 7명 이상 11명 이내 세븐일레븐 편의점 심의위원회는 편의점 세븐일레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위원장 1명 포함도 주의하셔야 돼. 제외 그러면 X 포함해서 세븐일레븐.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20회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도지사는 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 자격증을 교부한다. 틀렸죠. 1개월 이내 이렇게 해야죠. 1개월 이내 이렇게 해야 올해 시험 붙으면 올해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2개월 그러면 올해 시험 붙었는데 내년에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1번 틀렸고 2번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인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인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한다. 대장은 공적인 장부, 정부가 관리하는 공적인 장부예요. 대장은 컴퓨터로 작성 관리할 것. 맞는 거죠. 자격증은 교부대장, 등록증은 등록대장. 대장은 작성 방법이 똑같다. 컴퓨터로 작성 관리해라. 2번이 맞고 답은 2번. 3번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에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어우, 더럽게 기네. 이거는 틀렸어요. 거의 매년 나오는데 뭐를 외우고 있어야 되냐면 자격 취소를 누가 하는지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격 취소는 누가 하냐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지금 보세요.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라고 돼 있잖아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하는 거라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3번 질문은 바뀌어 있어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통보하는 거예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받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자격 취소를 누가 하는지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 자격 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 거다. 3번도 틀렸고요. 4번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 이를 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틀렸죠? 5일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5일장 이렇게 하는 거. 장은 5일마다 열리니까 5일장. 7일이 아니라 5일 이내 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거. 4번 틀렸고. 5번 폐업신고 1년 이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것도 틀렸죠. 실무 1이니까 1년. 1년 이내면 실무교육 면제가 되죠. 1년 이내에 다시 등록 신청하면 실무교육 면제가 되는 거다. 실무 1이니까 1년. 1년 이내 받은 게 있어야 되고 1년 이내면 면제가 되고. 5번도 틀렸고 답은 2번. 5일장 요거 시험에 잘 나오죠? 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5일 이내 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맞는 거고요. 그래서 5일장, 장은 5일마다 열리니까 5일장. 이게 풀버전, 법조문 풀버전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뒤를 자르고 앞에만 나와요. 5일 이내 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맞아. 아니면 앞을 자르고 뒤에만 나와요. 5일 이내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맞아요. 얘는 자른다고 해서 안 죽어. 좀비야.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5일 이내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건 틀린 거죠. 국장에게 통보해요. 보고해서 통보로 개정된 거야. 그래서 5일장. 오늘 여기까지 쏭빠! 19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1번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계공이 소공으로 중개업무를 해야 한 경우 요거는 자격 취소가 맞죠. 부양지역에서 자격정지인데 중개업무를 한 거, 자격정지인데 이중 소속한 거, 자격정지인데 뭔가 하면 바로 취소. 1번은 자격 취소. 2번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부양지역에서 2번도 자격 취소. 3번 공인중개사 직무 관련해서 형법상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것도 자격 취소죠. 형법 위반이지만 자격 취소예요. 조폭이 사문서 위조해서 행사하면 사기 횡령 배입니다. 이따가 정리해 볼게요. 3번도 자격 취소고요. 4번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얘는 자격 정지죠. 자격 취소가 아니라. 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우린 자격 취소를 정확했다고 외우시면 돼요. 이건 자격 정지. 자격 정지 그것도 6개월을 받게 되죠. 나중에 이거 자격 정지 기간까지 외우고 있어야 돼요. 5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요건 이제 자격증 양도대여랑 같은 거니까 자격 취소죠. 이게 자격증 양도대여랑 같은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이거 주어가 계공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이건 등록증 양도대여 절등치예요. 이제 상호가 차이점인데 성명이 똑같이 있으니까 성명으로 나오면 구분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주어를 봐야지. 주어를.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양도되어 자격 취소, 계공이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양도되어 절등치. 절등치니까 등록 취소하는 거죠. 어쨌거나 답은 4번. 자격 취소 사유는 필수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격 취소는 또 절대적이에요. 하이한다. 자격 취소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자격 취소는 하이한다. 절대적.
자격 취소니까 자취 이렇게 하죠. 자취. 자격 취소니까 자취. 어디서 한다? 부양지역에서 한다. 자취는 부양지역에서 한다. 부정한 방법 자격 취득한 거, 자격증 양도되어 자격정지인데 중개업무를 한 거, 자격정지인데 이중소속을 한 거, 정지인데 뭐 하면 바로 취소니까. 그리고 이 법 위반해서 징역 선고받은 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거. 벌금은 아니고 징역 선고, 집행유예 선고. 자, 금고는 중개사법에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법 위반 징역 선고, 이 법 위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자격 취소예요. 자취는 부양지역에서 한다. 5번은 형법 위반이에요. 공인중개사 직무 관련해서 형법 위반으로 조폭이 사문서 위조해서 행사하면 사기 횡령 배입니다. 조폭이 이제 이게 범죄 단체를 조직한 거, 사문서 위조 변조하는 거, 그걸 또 행사하는 거, 사기 횡령 배임. 이걸로 징역 선고, 자격 취소예요. 금고형도 자격 취소. 형법은 금고가 있거든요. 그리고 집행유예도 자격 취소고,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나쁜 놈, 자격 취소가 돼요. 벌금은 아니고. 그래서 형법 위반으로 공인중개사 직무 관련해서 조폭이 사문서 위조해서 행사하면 사기 횡령 배임이다. 이걸로 징역 선고, 금고 선고, 집행유예 선고, 자격 취소. 오늘은 여기까지. 송쌤이 빠지다. 송빠! 21회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자격 취소는 절대적, 자격 취소 하이한다. 이렇게 해줘. 1번 틀렸고 2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자격 취소는 3년간 시험 못 보는 거죠. 틀렸고 5년이 아니라 3년.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 말이 뭐였다? 시험 볼 수 없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시험 볼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시험 볼 수 없다. 자격 취소 플러스 3년간 시험 볼 수 없다. 5년이 아니라 3년. 2번 틀렸고 3번 소공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인 개공 사원이 되는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자격정지인데 딴 데 이사급으로 취업했네요. 사원은 이사급이잖아요. 자격정지인데 중개업무를 한 거 아니면 자격정지인데 딴 데 취업한 거 이중소속. 그러면 자격 취소가 맞죠. 답은 3번. 부양지역에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지금처럼 이중소속을 한 거. 그러면 자격 취소예요. 근데 주의사항은 만약에 그냥 이중소속이다 그러면 자격 정지예요. 지금처럼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이면 자격 취소인데 그냥 이중소속이면 자격 정지인 거고 잘 보셔야 돼요. 3번이 맞고 답은 3번. 4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 반납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해야 한다. 틀렸죠. 자격증 반납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반납 전부 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4번 틀렸고 5번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을 안 날부터 7일 이내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증 반납은 빨리빨리 7일. 요건 맞지만 안 날부터가 아니라 처분 받은 날부터 7일 그렇게 해야 돼요. 안 날부터 7일 그러면 몰랐다 그러고 7년 뒤에 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안 날이 아니라 처분 받은 날부터 7일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낚이면 안 돼. 5번 틀렸고 옳은 거 찾는 거 답은 3번이었고요.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를 비교를 해볼게요. 1번 자격 취소는 절대적, 그러니까 하이한다예요. 자격 정지는 임의적, 할 수 있다고. 자격 취소인데 할 수 있다, 그럼 X. 자격 정지인데 하이한다, 그럼 X. 자격 취소는 절대적, 자격 정지는 임의적. 2번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자격증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래서 그냥 공인중개사도 받을 수 있고요. 소공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격증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런데 자격정지는 소공만 받는 거예요. 그냥 공인중개사는 받을 수 없고요. 소공 받을 수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자격정지 받을 수 없어요.
자격정지는 소공만 받는 거다. 3번, 소공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 취소예요. 부양지역에서 자격정지인데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 취소. 그런데 소공이 그냥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정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소공이 이중소속했다 이렇게 나오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인지 아니면 그냥 이중소속인지 잘 보셔야 돼.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이면 자격 취소, 그냥 이중소속이면 자격정지.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22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법률 나오면 특수법인이에요. 특수법인은 빼고 중개법인만 놓고 문제를 풀 것. 1번,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틀렸죠? 실무교육 받는 거죠? 등록 신청하기 전에 받는 거 실무교육,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받는 거고. 1번 틀렸고. 2번,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대체한 건물에는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이것도 틀렸죠. 사용권은 넓게 인정이 돼서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리는 거. 아버지가 건물 주인이어서 공짜로 빌릴 수 있단 말이에요. 사용권은 넓게 인정이 된다. 사용대체한 건물도 중개사무소가 될 수 있는 거다. 3번,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된 건축물이에요. 사용 승인 받았어요. 여기에는 개설 등록할 수 없다. 이것도 틀렸죠. 사용 승인 받았으면 중개사무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됐어도. 자, 사용 승인 받은 건물 되고요. 지금처럼. 사용 승인 받지 않은 건물 안 되는 거죠. 사용 승인이 기준이니까. 그리고 가설 건축물도 안 되고 무허가 건물도 안 되고. 일단 3번은 틀렸어요.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은 중개사무소가 될 수 있는 거다. 4번,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틀렸죠. 대표자 제외, 포함이 아니라 제외. 요거는 좀 치사반스, 똥반스 잘 보셔야 돼. 여러 번 나왔어요, 시험에. 4번 틀렸고 5번,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 외국법인이죠.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맞죠? 답은 그래서 5번. 영업소가 지사예요. 외국법인은 외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지사가 있는데 그 지사 등기부 등본을 제출을 해야 돼. 이거는 외국법인만 제출하는 거예요. 일단 5번 맞고 답은 5번. 서류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출 서류, 첨부 서류 같은 말이고요. 서류는 법 전체에서 공통이니까 이 정도만 정리하고 있으면 돼요. 1번 법인 등기상 지명서, 2번 건축물 대장.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안 내요. 제출한다고 나오면 바로 X. 3번 자격증 사본도 제출하지 않는데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확인하니까 우리가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등록관청을 찾아갔을 때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다.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물어보니까 지들끼리 확인하니까. 그러면 국장을 찾아갔어요. 그때는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되는 거죠. 누구를 찾아갔을 때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다? 등록관청을 찾아갔을 때. 그래서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는 이유도 알고 있어야 되고. 4번 낚이면 안 돼요. 건축물 대장은 제출하지 않아요. 근데 4번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잖아. 그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 승인 받았고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안 된 건물이래요?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지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는 제출을 해야 되는 거다. 5번 외국인만 내는 거, 요거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은 본인이 성년자고 전과자가 아닌 거 서류를 내야 돼요. 그 서류가 아포스티유. 이거 우리가 잘 외우고 있어 나중에. 아포스티유. 외국인만 내는 서류예요. 한국 사람들은 신원조회를 하니까 서류 안 내도 되고 외국인만 제출하는 서류가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아포스티유. 그리고
외국 법인만 제출하는 거 아까 했었죠?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영업소가 지사, 외국 법인은 외국의 본사, 한국의 지사가 있는 거예요. 지사가 독립된 법인이고 그 지사 등기부 등본을 제출을 해야 되는 거다. 외국 법인만. 그게 이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사진은 여권용 사진. 얼굴 대조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이 빠지다. 쏭빠! 18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다른 법률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이거는 특수법인은 빼고 중개법인만 놓고 문제를 풀 것. 그런 말이죠. 1번 중개사무소 확보 계획을 수립할 것. 틀렸죠. 우리 공부 계획도 안 짜고 있는데 무슨 중개사무소 확보 계획을 수립해. 1번 틀렸고. 2번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2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일 것. 틀렸죠.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자 제외. 요거는 잘 돼 있어요. 근데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일 것. 그렇게 해야죠. 2번도 틀렸고. 3번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예방교육을 받았을 것. 틀렸죠. 예방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들 전원이 실무교육 받을 것.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 또는 사원도 이사급이니까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 거고, 임원 또는 사원 전원 실무교육 받을 것. 예방교육 틀린 거고. 3번 틀렸고. 4번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상법상 회사 되는 거고 협동조합도 되는 거고, 되는 거는 자본금을 확인해야죠.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4번 맞고. 안 되는 거는 그냥 바로 X. 예를 들어서 사회적 협동조합 안 되는 거죠. 사회적 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안 되는 거는 그냥 바로 X. 근데 되는 거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이렇게 되는 거는 자본금을 확인할 것.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4번 맞고. 답은 4번이네요. 5번 중개업과 감정평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틀렸죠. 감정평가업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법인은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하는 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거기 없는 거는 못하는 거라서 감정평가업은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5번도 틀렸고 정답은 4번. 문제 유형을 잘 살피셔야 돼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등록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이건 사례 문제죠. 이 법인이 등록할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사례 문제예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대표자 제외, 임원 2분의 1이 공인중개사인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등록할 수 있죠. 이걸 X 그러면 안 된다고. 등록할 수 있다고. 대표자 제외 3분의 1 이상이면 되는데 2분의 1이나 공인중개사 하면 더 많잖아요. 더 많은 건 상관이 없는 거지. 이거는 OX 문제가 아니라 이 주식회사가 등록할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사례 문제니까. 등록할 수 있는 거다. 더 많은 거는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아까처럼 등록 기준으로 옳은 거 이렇게 요거는 OX 문제예요. 이 설명이 옳은지 틀린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대표자 제외한 임원 2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이 설명은 틀렸다고. 이거는 사례 문제가 아니라 OX 문제니까. 이 설명은 틀린 설명이니까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일 것 그래야 옳은 설명이지. 요거는 X.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 유형 잘 살펴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이 빠지다. 쏭빠! 21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른 법률 나오면 특수법인, 특수법인은 빼고 중개법인만 놓고 문제를 풀 것.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맞죠? 우리는 기준 그러면 대통령령. 공법이랑 헷갈리면 안 돼. 공법은 기준, 국장. 우리는 기준, 대통령령. 우리가 더 높다고. 우리가. 점수도 우리가 더 높을 거야 아마. 우린 기준, 대통령령. 다만 정지부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에요. 다른 기준들은 대통령령이고 정지부가 기준만 국토교통부령. 1번은 맞고 2번 중개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되는 거죠. 유한책임회사. 그러면 되는 거는 자본금을 확인해야죠.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맞죠? 안 되는 거는 사회적 협동조합, 그렇게 안 되는 거는 바로 X. 되는 거는 자본금을 확인하고. 2번 맞고. 3번 개공은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 사용권은 넓게 인정이 된다.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다. 사용권은 넓게 인정되고. 3번 맞고요.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인장 등록 신고를 같이 할 수 있다. 4번 맞죠? 인장 등록은 선택할 수 있어요.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도 있고 등록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인장 등록은 선택할 수 있으니까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는 거다. 4번 맞고. 5번 개공이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파산 선고 결격 사유죠. 개공에게 결격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효과는 당연시효 된다. 틀렸죠. 답은 5번.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 등록 효력이 소멸하는 거예요.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고 등록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지금 파산 선고 받은 건 결격 사유가 발생한 거고 아직까지는 등록이 있는 거다. 등록 취소를 받은 게 아니니까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 등록 효력이 소멸한다. 5번 틀렸고. 등록 취소 처분을 실제로 받아야 등록 효력이 소멸해요. 무슨 말이냐면 1번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등록 효력이 소멸한다. 틀렸고요. 2번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 효력이 소멸한다. 틀린 거예요. 1번과 2번은 아직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게 아니에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겠지 이렇게 추측을 하면 안 돼. 1번과 2번 이 상태에서는 아직 등록이 있는 거다. 등록 취소를 받은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3번 보세요. 등록증을 대여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등록 효력이 소멸한다. 맞는 거죠. 4번 결격 사유가 발생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등록 효력이 소멸한다. 맞는 거죠. 3번과 4번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잖아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써있잖아. 그러면 등록 효력이 소멸한다. 1번, 2번은 등록 취소 처분을 아직 받은 건 아닌 거다. 3번, 4번은 등록 취소를 받은 거고. 그런데 개인 사망, 법인 해산은 그 순간이 끝나요. 개인 사망, 법인 해산은 등록 취소를 안 받아도 등록 효력이 소멸한다. 다른 것들은 다 등록 취소를 받았을 때 등록 효력이 소멸하는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20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해야 하는 경우 등록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법률 나오면 특수법인, 특수법인은 빼고 중개법인만 놓고 문제를 풀 것. 1번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자본금이 3천만 원 이상이 한다. 되는 거죠, 협동조합? 되는 거는 자본금 확인. 얼마? 5천만 원 이상 그렇게 해야지. 3천만 원 틀린 거고. 안 되는 건 바로 X. 사회적 협동조합 그런 건 바로 X. 근데 협동조합은 되는 거잖아요. 되는 거는 자본금 확인하고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 된다. 2번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한다. 틀렸죠.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중개업 말고도 2분간 상경 다른 것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다. 중개업 하려고 법인 만들었지만 중개업만 해라. 그런 건 아니거든요.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이런 걸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2번도 틀렸고. 3번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공인중개사해야 한다. 대표자 제외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일 것. 전원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3번 틀렸고. 대표자 제외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일 것. 그렇게 해야죠. 4번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한다. 틀렸죠.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이 아니라 임원 또는 사원 전원 실무교육 받을 것. 대표자도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대표 이사니까 임원 또는 사원도 이사급 전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분사무소 들어온 경우에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 몇 명인지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대표자 제외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일 것.
지금은 실무교육은 전원 받아야 되는 거고. 4번 틀렸고 5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에요.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하고 가설 건축물은 안 되니까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아직 기재가 안 됐대요. 그런 건물도 된다. 포함이니까. 가설 건축물 안 되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 되고 기재가 안 됐어도 사용승인 받은 거 되고 그런 건물에 사용권이 있는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 사용권은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 해서 사용권은 넓게 인정되는 거. 뭐 그렇게 길지만 그냥 맞는 거야. 답은 그래서 5번. 키워드는 요 두 번째 가로예요. 사용 승인 받았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됐어도 포함이니까 중개사무소가 될 수 있는 거다. 5번 맞고. 건축 절차를 좀 살펴보면 건축 허가를 받고 이제 건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 지으면 사용 승인 받아야 되고 건축 허가대로 건물을 지었으면 사용 승인 떨어진단 말이에요. 사용 승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하고 건축물 대장 들고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거고요. 중개사무소는 사용 승인이 기준이에요. 사용 승인 받은 이후의 건물은 중개사무소가 될 수 있는 거다. 사용 승인 안 받으면 안 되는 거고 무허가 건물은요? 그거는 사용 승인이 안 떨어져.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가설 건축물은 또 안 되는 거고 그 떴다방 영업 때문에 무허가 건물 X, 가설 건축물 X, 사용 승인 안 받은 건물 X. 사용 승인 받았는데 아직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대요. 요 단계에 있는 건물 되는 거죠. 사용 승인 받은 이유니까. 그리고 사용 승인 받았는데 건축물 대장에 아직 기재가 안 돼 있대요. 아직 기재가 안 된 건물이에요. 요 단계에 있는 건물. 그러면 왜 그런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는 제출을 해야 돼요. 건축물 대장은 제출하는 게 아니라 잘 보셔야죠. 건축물 대장은 제출하지 않는데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는 제출하는 거다. 사용 승인 받고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안 된 건물도 중개사무소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는 거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19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 및 공인중개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설등록신청서 서식에 개업공인중개사 종결로는 법인, 공인중개사만 있다. 맞는 거죠. 등록신청서에는 부칙상 계공은 없어요. 새롭게 등장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등록증을 물어보면 등록증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부칙상 계공 세 가지가 다 있는 거고요. 지금은 등록신청서를 물어본 거니까 법인, 공인중개사만 1번 맞고 2번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부동산 매매 계약이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다. 맞죠? 등록은 적법요건. 무등록 중개업자 3년 3천 제재를 받지만 그 사람이 체결시킨 거래계약, 매매계약 그런 거 유효.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무등록 중개업을 한 거죠? 등록도 안 하고 중개업한 거니까. 그러면 거래 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지급약정은 무효이다. 맞죠? 무등록 중개업으로 제재를 받을 때는 중개보수지급약정이 무효. 그래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등록 중개업으로 제재를 안 받는 경우도 있죠. 우연히 1회 중개한 거. 이건 중개업한 게 아니니까 무등록 중개업으로 제재를 안 받는다.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제재를 안 받으면 중개보수 청구할 수 있다. 판례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차이점은 무등록 중개업으로 제재를 받나 안 받나. 지금 3번 지문은 중개업을 했잖아요. 등록도 안 하고 중개업했으니까 무등록 중개업으로 제재를 받는 거다. 그러면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다. 중개업을 안 했으면 그럼 무등록 중개업으로 제재를 안 받고 그때는 중개보수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어쨌거나 3번도 맞고요. 4번 법제 39조 제1항에 따른 등록관청의 업무정지 처분은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맞죠? 업무정지만 소멸시효가 있고요.
사유 발생한 날, 이게 이제 사고 친 날, 사고 친 날부터 3년 지나면 업무 정지할 수 없다. 업무 정지만 그래요.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소멸시효가 없어요. 3년 지나도 걸리면 하는 거야. 업무 정지만 3년 지나면 못한다. 주의사항은 폐업이랑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4번 지문에 폐업했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멸시효는 폐업이랑 상관이 없는 거. 그럼 이제 3년 지나면 할 수가 없다. 업무 정지만 소멸시효가 있는 거고 4번은 맞고. 5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틀렸죠. 자격증 반납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반납,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그래서 5번 틀렸고 정답은 5번.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하면 개꿀. 무슨 말이냐면 1번 무등록 중개업자가 체결시킨 거래계약은요. 유효. 무등록 중개업자가 일을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이 체결시킨 거래계약 유효.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한 거래 당사자.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 공범이죠. 공범으로 처벌도 안 돼요. 무등록 중개업자만 3년 3천 처벌되고 그걸 알면서도 중개 의뢰한 거래 당사자, 중개 의뢰인은 공범으로 처벌 안 되고. 3번 또 무등록 중개업자 3년 3천 제재를 받으면 그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보수를 안 줘도 되죠. 중개보수 지급 약정이 무효, 중개보수 안 줘도 돼. 그러니까 개꿀. 그리고 보세요. 그 무등록 중개업자를 신고했어. 그러면 포상금 줘. 50만 원. 개꿀엔 게이드. 오늘은 여기까지. 송쌤에 빠지다. 송빠.